제15호 태풍 찬홈이 오늘 오후 8시쯤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 상륙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태풍 찬홈은 내일 일본 혼슈를 서쪽으로 관통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도쿄를 포함한 혼슈 동부 간토 지방과 혼슈의 북동부 도호쿠 연안 지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도호쿠에서 서일본 지역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 수십 편이 결항했습니다. 극한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많이 줄었습니다. 주 중반 이후 날씨는 일본을 향하는 태풍 찬홈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폭염특보 단계가 매일 완화되고 있습니다. 중대경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은 없고 수도권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도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밤더위에서 벗어났고 서울 전역에 내려져 있던 열대야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한반도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바람이 극한의 고온 현상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끼면서 강한 햇볕이 차단됐고 바람도 평소보다 강하게 불어 열기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분간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과 일부 경남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주 중반 이후 날씨는 15호 태풍 찬홈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찬홈은 일본 도쿄 인근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세력은 약화할 텐데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 동해상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남긴 비구름도 점차 더해지며 주 중반 동해안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은 내일 오전부터 목요일부터는 가뭄이 심한 경남에서도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해안가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다며 백사장 접근을 자제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절기상 입추가 지나고 극한 폭염이 한풀 꺾였는데요. 내일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더위가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15호 태풍 찬홈이 동해상으로 북상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햇볕은 아직 뜨겁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특히 찌는 듯한 습기가 사라져서 그늘에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으로 빠져나가자 한반도 북동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내려온 겁니다. 북동풍의 영향으로 주 중반에는 한낮 폭염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은 지난달 23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뒤 19일 만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습도가 낮아지면서 체감온도가 폭염특보 기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 후반에는 15호 태풍 찬홈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날씨가 다시 출렁거리겠습니다. 태풍 찬홈은 일본을 지나 12일 저녁쯤 동해상까지 진출할 전망입니다. 일본 열도를 거치면서 세력이 약화할 텐데 태풍에서 남겨진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유입된다는 예측입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아 12일 수요일 오전부터 강원 동해안,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가뭄이 극심한 경남권에 10에서 40mm의 단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영향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극한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 중반 이후 날씨는 일본을 향하는 태풍 찬홈이 변수인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자. 네, 폭염특보 단계가 매일 완화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와 경보가 내려진 곳은 없고 수도권과 남부지방 57곳에만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어제 낮 기온이 34.3도까지 오른 서울도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단계가 낮아졌습니다. 서울은 사흘 연속 밤더위에서 벗어났고 열대야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한반도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상대적으로 선선한 바람이 극한의 고온 현상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끼면서 강한 햇볕이 차단됐고 바람도 평소보다 강하게 불어 열기가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분간도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일부 도심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주 중반 이후 날씨는 15호 태풍 차놈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 차놈은 오늘 일본 도쿄 인근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세력은 약화할 텐데 남은 비구름이 우리나라 동해상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주 중반 동해안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20에서 60mm, 경남에서도 최대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도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태풍이라고 하던데 일단은 지금 중국으로 가는 13호 태풍 돌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돌핀이 오키나와를 지나서 제주도 남쪽 먼 해상을 지날 때 우리나라 동풍을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서쪽의 팬 현상으로 서쪽 지역이 더 기온이 높아졌고 또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를 100mm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태풍은 중국 내륙으로 어제 상륙을 해서 아직은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의 강풍이 아직은 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밤쯤이면 이제 열대 저압으로 약화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태풍이 직접 그냥 상륙을 하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아직 그 일본 내륙을 상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륙을 하면 그대로 일본을 관통해서 우리나라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뒤에 열대저압부 또 더 낮은 단계인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가까워질 텐데 그래서 태풍의 힘을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동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비거든요. 그쪽 지역은 장마 때 비가 적게 와서 이제 그런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양은 뭐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강원도 동해안, 경남 동해안에 차놈이 약화된 뒤 다가오는 온대 저기압 영향으로 12일과 13일 사이 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15호 태풍 차놈은 아직은 일본 내륙에 상륙하진 않았고 동해안 쪽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놈의 영향으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후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지 예를 들어 더위가 조금 더 좀 해소가 된다거나 비가 내린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폭염에 그 열돔이 깨졌다고 그랬는데 그 태풍 3개가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반도 주변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기압 배치가 이제 약간 변동이 생긴 거죠. 이 태풍 차놈 때문에 이제 기온은 금방 그렇게 시원한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구름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햇빛을 막아주고 또 동해안 쪽에는 비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폭염을 더 완화시킨 데는 차놈에서 약화된 온대 저기압이 기여를 할 걸로 봅니다. 사실 지금 비 소식이 간절한 곳이 이제 남부지방입니다. 가뭄으로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남부지방에는 그러면 비 소식은 당분간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 사실은 태풍이 오면 그 비는 가져다 주지만 큰 피해가 우려가 있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태풍보다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적당량의 비가 이제 자주 내려야 됩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의 바람인데 자연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저 화면에 보듯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인데 왜냐하면 장마 때 내려야 될 비가 이 남쪽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게 이제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인데 태풍은 양단의 현상이 있습니다. 비는 많이 가져다 주지만 또 태풍으로 갑자기 저렇게 메마른 땅에 많은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거든요. 워낙 가물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낙성 비가 자주 내리기를 바라봅니다. 네, 최근의 날씨를 보면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폭우가 있었다가 이렇게 또 폭염이 왔다가 극단적인 기후가 좀 반복되는 현상. 그런데 이게 주기도 굉장히 짧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조금 굳어지는 건가? 어떻게 예상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IPCC도 경고를 했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 때문에 폭염이 나타나고 금방 그게 또 비가 그치면 해가 뜨게 되고 그러면 폭우가 나타난 지역에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이제 폭염이 이어지고 그러면 내렸던 그 땅에 젖었던 게 금방 증발이 돼서 또 건조해지고 그러다가 고기압이 정체 현상에 들게 되면 바로 가뭄에 드는 작년 여름을 기억해 보시면 내륙 지방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강릉은 심각한 가뭄을 겪었거든요. 자, 올해 내륙 지방엔 장마 때 한 500에서 700mm 정도의 비가 왔는데 저 영남 지방은 비가 20에서 5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가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자주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만큼 대기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지면에 있는 수분의 증발이 과거보다 많을 거고 그로 인한 강수량 부족 이런 게 자주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폭우 뒤에 폭염이 바로 나타나고 또다시 폭우가 나타나는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더 빈발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IPCC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굳어지게 된다면 우리도 뭔가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폭염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40도 넘는 기온이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1942년에 기록된 대구 40도가 70몇 년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1도를 깼고 8년 만에 42.5도 경남 양산을 깨졌는데 자, 이 우리나라의 폭염만 보면 여기에 대한 대처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40도 넘는 기온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 정보가 하나의 정보로만 그치면 안 되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 유치원은 어떻게 할 건지, 야외 작업장은 어떻게 공사를 멈추게 할 건지 이런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겠고 우선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염에 대한 대책은 도시 숲을 늘린다거나 도시 바람길을 만든다거나 그런 어떤 면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더우면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했듯이 살수차가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리는데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쿨링 로드 그러니까 자동 도로 온도가 높아지면 물이 뿌려지는 그런 어떤 쿨링 로드 시스템의 전 도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